안녕하십니까 부모님들. 생생업 상담소의 용쌤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오늘은 게임 종류에 관해서 부모님들에게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이 아니네요. 재작년까지네요.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현황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약 20만 6천 명 정도가 인터넷 중독의 위험군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은 모두 다 알다시피 바로 인터넷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더 훨씬 더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부모님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으로 조금 더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게임을 중단시키기 어렵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게임을 중단시킬 때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그만두라고 할 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등의 어떤 이런 공격성 태도를 취하시게 되면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국에 부모님들이 더 가족 간의 관계가 멀어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바로 이 스마트 기기 또는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과의 어떤 갈등이 조금 더 증폭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을 좀 시간이 오버했거나 또는 시간을 많이 쓰고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터넷 게임을 또는 중단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먼저 우리 자녀가 주로 하고 있는 게임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임들 몇 가지 정도 살펴보고요. 부모님들이 지도하실 때 어떤 필요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게임을 저도 예전에는 좀 많이 했지만 지금은 잘 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필요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 제일 먼저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특히 초등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여기 제목 밑에 보시면 MMORPG 게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어떤 건지 게임의 종류인데요. RPG 게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RPG 게임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역할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뭐 나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뭐 어떤 칼을 들고 나는 뭐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야, 기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형놀이를 하면서 나는 엄마, 너는 아빠 해 이렇게 말을 하고 놀잖아요. 바로 그 역할놀이가 바로 RPG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 캐릭터가 아기자기하고요. 그리고 폭력성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연령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스토리 중에 전래동화 스토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 자녀들이 게임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고 그 캐릭터가 게임 스토리에 맞춰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게임을 왜 이렇게 아셔야 되냐 하면 바로 이 게임이 엔딩이 있나 없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엔딩이라는 건 게임의 어떤 끝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MMORPG 게임의 경우 대부분이 엔딩이 없습니다. 계속 게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엔딩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엔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엔딩이 없는 게임이 중단시키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명확한 엔딩이 있는 게임을 중단시키기가 좋을까요? 당연히 명확한 엔딩이 있는 게임이 통상적으로 좀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자, 메이플 스토리의 경우 엔딩이라는 개념보다는 만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만렙, 최고의 레벨을 찍고 나면 게임을 그만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만렙을 찍는 시간이
그렇지만 이 만렙을 찍는 시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게임 회사에서는 그 새로운 캐릭터 그리고 또는 새로운 스토리 이걸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새롭게 공급을 하면서 기존의 만렙을 찍었던 친구들 또는 그 게임에 즐거움을 못 느꼈던 친구들을 다시 게임으로 유도를 해서 게임 속에서 계속 머물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게임을 만렙을 찍어서 그만뒀다 하더라도 새로 나온 캐릭터를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새로운 캐릭터. 그리고 애초부터 캐릭터를 내가 주로 하는 캐릭터가 있고 또 그것과 또 성향이 좀 다른 캐릭터를 두 가지를 동시에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경우 처음 시작하고 캐릭터가 막 이렇게 막 급성장하는 그 급성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그 몰입도가 굉장히 올라가고요. 게임을 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면 이용 시간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보호자분들께서 그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냥 방치하시면요. 식사를 거른다거나 밤늦게까지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만렙에 그 근접해 나갈 때 그 사용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날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레벨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경험치라고 해서 게임은 그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고렙 이제 그 레벨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3차 전직하고 나서부터는 게임을 이 캐릭터를 레벨업 시키는데 그 한 단계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에서는 빨리 그 만렙을 찍고 싶고 어떤 경험치는 더블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는 좀 미리 파악하고 계시다가 아이들이 사용 시간이나 또는 제한 시간 등의 규칙을 정할 때 또는 제한을 정할 때 현명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죠. 지금 막 게임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 사용을 원천 봉쇄한다든지 하면 반발이 무척 커질 수 있는 그런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엔딩의 유무를 확인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청소년들이 하지 않지만 그 어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리니지라는 게임입니다. 30대 40대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것도 바로 RPG 게임이고요. 또 엔딩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레벨업 시스템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레벨업 시스템은 이건 보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성취욕 그리고 기르는 재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레벨이 이렇게 막 쑥쑥 오르기 때문에 게임에 훨씬 더 많이 빠져들 수 있고요. 그리고 리니지 등으로 대표되는 이런 게임은 상당히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특별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이제 성인 전용 게임이라고 해서 청소년들 이용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상관없겠지 이렇게 하시고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경우 그 청소년들도 뭐 중학교 또는 그 중학생 이후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님들의 아이디를 좀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남의 아이디를 이용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중독성 강한 게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와서 모바일 기기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이렇게 그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들이 뭐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PC방을 가야 꼭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그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도록 그 게임의 필요사항을 좀 낮추고요. 그러면서 모바일로 이렇게 그 새로운 서비스를 예전에 재밌었던 게임들을 모바일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이는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주의가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롤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MOBA 게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티플레이 온라인 배틀 아레나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좀 어렵겠죠. 근데 뭐 쉽게 설명드리면 아이들이 캐릭터를 선택하고
배틀, 전투를 한다는 거죠. 전투를 해서 승패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건 명확한 그 엔딩이 존재합니다. 대략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면 게임이 보통 종료가 되는데 5대5로 이렇게 게임을 하기 때문에 요즘 그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교 친구들이 5명씩 이렇게 주로 이렇게 뭉쳐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롤의 경우에는 그 해당 시즌에 그 승패 전적, 그 승률을 따져가지고 등급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개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보편적으로 말씀을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생의 경우 보통 그 브론즈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동메달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브론즈 정도고요. 게임을 좋아하고 조금 많이 한다 하는 친구들은 그 실버에서 골드 정도까지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이거 완전 중독이라고 느낄 만한 정도는 플래티넘 등급이 있습니다. 또는 그 다이아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상위 0. 몇 % 이내에 들어야 다이아가 올라가는데 그 잘하는 친구들도 한 달, 두 달 정도 해야 열심히 해야 그 플래티넘이나 이런 다이아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게임의 소질이 좀 없는 친구가 만약에 뭐 플래티넘이나 다이아가 될 정도로 한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거의 아이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그 게임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초등학생들이 주로 뭐 게임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죠. 학원 가야 되죠. 가외 가야 되죠. 보습학원 그리고 또 학교 숙제, 뭐 학원 숙제 뭐 이런 것들이 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 두세 개 돌고 그리고 뭐 과제물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사실은 플래티넘이나 다이아를 하기가 천재적인 재능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평범하다 그러면 브론즈 정도에서 평범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봤을 때 브론즈 정도만 해도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많이 하지?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은 좀 드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 아이들 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뭐 버스를 태워준다고 해서 그 잘하는 친구들 4명이 모여가지고 좀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한 명을 껴주고 그 친구가 그냥 그 친구는 혼자서 막 그 게임 이제 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친구들이 열심히 그 싸워가지고 승패를 올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5명, 5대5 전투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런 경우 이제 버스를 태워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승패가 높아져서 그 등급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우리 자녀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잘 가고요. 학원 잘 다니고요. 숙제 잘 하고 있고요. 밥 잘 먹는 거, 잠을 잘 자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 그 등급이 높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 이 아이가 좀 취미로 또는 뭐 어떤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편으로 가지시는 게 자녀를 뭐랄까 잔소리를 좀 덜하게 되고요. 자녀를 이렇게 좀 푸시하는 경우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겠습니다. 자, 한 번에 30분에서 40분 정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게임을 허락하신다면 한 판이나 두 판 또는 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롤의 경우 그 자녀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뭐 저 같으면 뭐 용쌤 이렇게 하는 그게 닉네임이잖아요. 이 닉네임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그 플레이 시간과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현질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슈팅 게임입니다. 슈팅 게임의 대표는 배틀그라운드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모바일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하는 게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PC 버전은 그 중학교
15세 이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바일 게임은 또 전체 열람이기 때문에 올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올 등급이라는 거 모바일에서는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오버워치도 올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등급으로 이렇게 이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등은 이렇게 슈팅 게임이다 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좀 캐주얼 게임입니다. 요즘은 PC방보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정말 많이 하죠.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 이제 좀비고 고등학교나 게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모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굉장히 대표적인 게임입니다. 자, 게임 러닝 타임이 앞선 그 슈팅 게임이나 캐주얼 게임은 그 게임의 러닝 타임이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플레이를 해주기 때문에 게임이 짧기 때문에 한 판 한 판이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그 대전을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온라인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금방금방 매칭 플레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끊고 나서 한 번 게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게임까지 금방금방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슈팅 게임 마찬가지지만 캐주얼 게임도 아이들이 단체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데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그 게임을 하면 경쟁심이 생깁니다. 서로 간에. 그러면 어때요? 게임의 그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을 경우 게임을 끊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잘하는 친구는 상대방 게임을 너무 못하니까 재미를 못 느끼고요. 반대로 게임을 너무 못하는 친구는 상대하고 게임 자체가 안 되니까 또 게임의 그 흥미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경쟁심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게임을 쉽게 끊지 못하고 지는 경우 야 한 판 더 해. 한 판 더 해. 이렇게 해서 계속 게임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자체의 어떤 그 운의 요소가 좀 따라주는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 경쟁심 때문에 게임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이 바로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졌을 때 게임에 져가지고 막 흥분되어 있는데 그걸 게임을 그만두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고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치형 게임입니다. 혹시 방치형 게임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종류가 많이 출시가 되었고요. 뭐 요즘도 좀 많이 좀 기존에 있던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방치형 게임은 말 그대로 그냥 게임을 접속하고 게임을 시작을 눌러놓고 그냥 방치한다, 내버려 둔다 그래서 방치 게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자동 플레이, 오토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치형 게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숙제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할 일도 많은데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는 싶고 또 레벨업 하는 그런 보상도 느끼고 싶고 또 아이템 모으는 그런 어떤 뭐 그 수집의 욕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거에 어떻게 뭐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부모님 입장에서 차라리 그럼 방치형 게임이 낫지 않겠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치형 게임이 계속 냅두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게임을 어떻게 보면 레벨업을 빨리 시키고 뭐 좋은 아이템을 모으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 사람 손이 가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형 게임도 뭐 이렇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결론을 그냥 말씀드리자면 방치형 게임 같은 경우 아이들의 집중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방치형 게임 켜놓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방치형 게임을 실행시키고 아이는 그 게임 아니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럼 온라인 수업 듣다가 뭐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중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뭐 멀티형 인간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좋겠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어떤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아이로 키우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멀티형 인간이나 또는 뭐 고도의 집중력 인간 이 두 가지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습관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뭐가 더 좋을지, 앞으로의 세상에 어떤 친구들이 더 유리할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도 그 아이를 그 키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게임할 때는 게임을 좀 하고, 밥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그리고 공부할 때는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하고, 이런 아이로 저는 사실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방향에서 봤을 때는 방치형 게임이 오히려 아이들의 그 건전한 정신 성숙에 어떤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한번 다른 게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오래전에 출시되었지만 지금도 마니아층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출시되고 있는 그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스카이라인도 도시 건설하는 그 전략 게임입니다. 전략 게임. 자, 슈팅 게임, 뭐 배틀그라운드, 그다음에 오버워치, 뭐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빠른 반응 속도를 요구하는 뭐 카트라이더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슈팅 게임 위주, 그 반응 속도를 하는 것은 반응을 얼마나 빨리 하냐, 말하자면 키보드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이런 좀 그 감각 위주의 게임이라면 이런 심시티나 뭐 스카이라인 이런 경우는 그 반응을 빠르게 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머리를 쓰고 전략을 세우느냐, 그리고 게임의 어떤 그 룰을 빨리 파악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 전략을 구사하는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게임의 종류가 좀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게 됨으로써 인간의 사고 기능을 인공지능이 넘어섰던 그 굉장히 그 뭐랄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걸 이제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자, 이 바둑에 그때 했던 게 바로 알파고 고가 바로 그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바둑이란 얘기입니다. 알파고. 자, 그래서 근데 이 그 바둑의 기원에 그 재미난 그 유래가 있는데, 중국의 한 왕이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제왕 수업이죠.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놀이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걱정이 돼서 아주 똑똑한 신하 2명을 불러가지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왕자가 저렇게 놀고만 있으니까 제가 놀면서 머리가 똑똑해지는 뭔가 그 놀이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게 바로 이 바둑입니다. 자, 그러면 바둑을 두는 친구들은 머리가 나쁠까요? 좋을까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고 기억력도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요. 전략, 전술, 그리고 심지 그 마음의 어떤 그 안정, 이런 것까지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능 개발, 어떤 전략 개발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앞선 그 슈팅 게임 같은 경우 되게 자극과 반응,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운동이라고 본다면, 전략 게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능 개발에 어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 게임 어떤 선택을 해주실 때 이런 게임, 뭐 전략 게임 또는 그 영어 단어 회화 이런 걸 그 키워주는 게임, 뭐 문법 게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유도를 좀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그 재미와 어떤 지능 개발 이런 걸 늘릴 수 있는 게 사실은 놀이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이 문화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 또 휴식을 취할 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그 지능도 개발해 줄 수 있다라는 걸 부모님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자녀와 함께 어떤 그 뭐 장기를 둔다든지 체스를 둔다든지 또는 바둑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휴식과 그다음에 가족 간의 그 대화와 아이들의 지능 개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의 그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 규칙을 그러면 어떻게 정해줘야 될까? 자, 부모님들이 이런 걸 잘 못하셔가지고 이제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 이제 이런 교육을 받고 뭐 스마트폰을 사준다든지 뭐 이렇게 인터넷 PC 게임을 할 수 있는 PC를 사주는 경우가 없고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주고 또는 PC를 사주고 나서 그 이후에 아이들이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례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먼저 교육을 좀 잘 받고 아이들한테 이런 걸 좀 접근을 좀 하시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아이들이 하는 게임의 어떤 게임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어떤 게임 하고 있는지 꼭 명확하게 좀 아시면 좋겠고요. 관심이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마다 끊기 좋은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엔딩이 없는 게임도요, 잘 생각해보면 레벨이 중간에 레벨이 올라가고 나서 또는 뭐 물약 이런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점에 가야 돼요. 또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다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상점에 가서 팔아야 됩니다. 물건 사고 파는 그 시간 또는 어떤 뭐 사냥터라 그러는데 사냥터를 여기 있다가 이쪽에 또 다른 사냥터로 이동하는 그 시간들은 게임을 끊기가 좋아요. 그런데 막 기대치가 막 넘쳐가지고 막 게임을 막 열중하고 있는 그 시간에 게임을 끊어라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막 레벨업 단계가 거의 막 80% 90% 게이지가 찼어. 조금 하면 레벨업이 돼. 근데 그때 막 게임 끊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끊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알려면 게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걸 꼭 많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시작 기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엄마가 화가 난다 라는 말을 꼭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화난다는 말만 해주고 나면 아이들은 전달 받을 때 엄마는 나한테 화내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전달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화라는 거에 보면 속성에 보면 사실은 엄마의 걱정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난다. 네가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네가 매우 걱정스러워서 화가 난다. 이렇게 꼭 걱정된다, 염려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꼭 전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화가 난다라는 말은 전달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꼭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화를 낸다라는 건 이제 그런 거죠. 뭐 키보드를 뺏어버린다든지, 마우스를 없애버린다든지, 뭐 컴퓨터 전원을 내려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협박, 너 그렇게 하면 뭐 아빠한테 일러줘서 혼내킬 거야. 뭐 숙제 안 하면 너 완전 너 이제 뭐 뺏어버릴 거야. 이런 거 협박 이런 거죠. 협박이나 위협 등을 하는 건 말하면 분노 표현인 거죠. 이런 걸 보면 화를 내실 꼭 필요는 없습니다. 전달을 해줘야 될 것은 화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걱정과 염려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점이 이런 거 있어요. 자녀들이 엄청 몰입된 상태 또는 격앙된 상태가 있어요. 엄청 몰입된 상태나 격앙된 상태 보면 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자녀 상태를 못 보고 지나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화를 내기보다 자녀의 상태를 보셔가지고 자녀가 지금 굉장히 몰입돼 있어서 막 불러도 대답이 없어.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건성으로만 대답을 하고 아니면 이미 게임에 막 져가지고 막 손이 막 굉장히 막 눈빛도 막 달라요. 그때는 눈빛도 다르고 막 손도 막 굉장히 막 어지러운데 막 입에서 막 욕을 막 달고 있어. 그랬을 경우는 격앙된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불러도 야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밥 먹어 이랬는데 알았어 하고 계속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너무 이렇게 속상해 하시거나 너무 화내시지 마시고요. 그래,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좀 혼을 내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들도 그 흥분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격앙된 상태가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격앙된 상태는 보통 게임이 질 때이기 때문에 곧 끝납니다. 그리고 몰입된 상태는 몰입이 좀 됐다가 그 다음에 곧 몰입이 깨져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순간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게임에 흥분해갖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가서 막 혼을 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하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요. 아이들의 어떤 그 반발심만 키우게 돼요. 아이가 자신이 게임에 빠져 있어서 그 게임 시간을 못 지켜서 엄마한테 미안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그 자기 행동을 반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엄마 때문에 게임에 졌어. 또는 엄마 때문에 레벨업에 실패했어. 이런 것 때문에 반발심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그냥 좀 부모님들이 보기 싫겠지만 그냥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게 맞습니다. 사람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 중에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뭐 게임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걸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중요한 걸 못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르잖아요. 이제 부부 이제 간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남이 봤을 때는 지저분하고 오래됐고 뭐 다 해졌어. 그렇지만 그 어떤 소중한 추억이 깃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입었을 때 너무 편안해서 그 못 버리는 옷 또는 추억이 가득 담긴 그런 소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 배우자나 또 누군가가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이유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렸어.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면 그때 부부싸움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부부싸움 하게 되겠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지금 내가 키우는 캐릭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자기 중심성이 높은 아이들한테 소중한데 그걸 부모님이 너무 그 하찮게 취급하거나 하면 아이들하고 사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꼭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분노하거나 격앙되어 있을 때 건드리지 말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막 흥분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는 그 흥분된 상태를 깔아앉혀 주는 게 현명하지 그 흥분된 상태에 기름을 들이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굉장한 싸움으로 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일 경우 그래도 막 그 엄마가 협박하고 막 억지로 하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얘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등치가 막 커지거나 또는 중학생이 돼가지고 막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의 상태가 격앙돼 있을 때 부모님이 섣부른 간섭이나 섣부르게 이걸 제어를 하다가 보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키우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2차 성징이라는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은 초경을 하게 되고 남자아이들은 몽정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엄청난 성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마음에는 어때요? 아직도 어린아이, 미성숙한 아이로 기억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그 2차 성징이 막 시작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굉장히 안 좋은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정말 그 주의 깊은 관심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기에 잘못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걸 회복하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 또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 꼭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유념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엔딩이 없는 게임을 우리 자녀들이 주로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용 시간에 대한 그 제한을 하루 단위 또는 일주일 단위, 뭐 1시간 또는 2시간, 뭐 일주일에 뭐 토탈해서 뭐 몇 시간 이렇게 많이들 정해 주시는데요. 근데 이때 많이 빼먹는 게 뭐냐면 바로 심야 시간대하고 새벽 시간대에 대한 규칙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게임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도 그래서 그 주말에는
주말에만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요? 금요일에 일찍 잠들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분이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금요일날 12시가 땡 하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12시가 땡 하면 그때부터 일어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모님의 의도하고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게임 시간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시간을 설정할 때 엔딩이 없는 게임 그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엔딩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심야 시간 또는 새벽 시간에 대한 규칙 그걸 꼭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러냐면 통상 일어나는 시간 있죠. 뭐 7시면 7시, 뭐 6시 반이면 6시 반. 그 시간 이후부터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야 시간에는 9시가 넘으면 게임을 그만해라. 이런 것들을 꼭 집어넣고 규칙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미리 이제 왜냐하면 약속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또 지켜야 되고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모호한 영역 있잖아요. 그 모호한 영역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걸 가지고 그걸 혼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 처음에.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걸 파악을 하셨다면 그때 아빠가 또는 엄마가 좀 잘못된 시그널, 잘못된 그 사인을 준 것 같다. 아빠의 말은 평상시에 일어나는 시간과 평상시에 활동하는 그 시간에 활동하라는 게임을 하라는 의미였다라고 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이들도 이제 다 그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부모님의 잘못된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 걸 더 존경을 하지 실수해놓고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내가 좀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는 것을 아이들도 되게 이중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먼저 얘기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같은 시간을 하는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답이 이미 나와 있네요. 나쁜 습관이 형성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특정 시간,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 되면 그 특정한 그 행동을 하는 그 시그널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지켜온 사람들은 주말이 돼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몸은 이미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뭐 저녁 7시부터 8시 그 시간에만 게임을 해 이렇게 해서 1시간씩 매일 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몸은 7시부터 8시가 딱 되면 몸이 그 게임하는 그 호르몬 자체로 이렇게 싹 변해가지고 그 시간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만약에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잖아요. 뭐 집에 손님이 왔다든지 아니면 뭐 외식을 나가서 좀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 아이들은 그 게임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그 시간을 방해받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확보해달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버릇없는 아이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쁜 습관 생기고요.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게 바로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해주는 거. 이게 다른 좋은 습관 들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게임 같은 경우는 나쁜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얘기로 중요한 시험, 물론 이제 중요한 시험이 저녁에 있기는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뭐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말 오전에 많이 일어나죠. 주말 오전에 많이 하게 됩니다.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 근데 그 주말 오전 시간에 계속 게임을 하게 되면 주말 오전 시간에 아이의 몸 상태는 어떻게 돼요? 게임을 하는 몸으로 바뀝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주말 오전에 자격증 따려면 주말 오전에 그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몸 상태가 어떻게 돼요? 게임하는 몸 상태로 가서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시험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같은 시간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어떤 게임의 종류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게임마다 끊기 좋은 시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게임을 그 시간 오버해서 쓰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적당하게 전달해 줘야 될 것은 염려와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노만 전달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화를 많이 내는 그런 엄마야. 화만 내는 엄마야. 나를 걱정해서 나한테 잔소리한다 이런 걸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꼭 분노를 전달하기보다 화를 전달하기보다 네가 걱정된다, 네가 염려스럽다 라는 이런 염려와 걱정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요. 아이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거, 아이들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특히나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봐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그런 걸 부모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면 그것이 평생 남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어떤 주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영상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그러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요. 제가 컨텐츠 만들 때 좀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 짧은 내용일 경우 댓글로 이렇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